안녕하세요. 상상빌더입니다. 본 녹음은 타입캐스트를 이용하였습니다. 440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책 정보 제목 가우스전자 글로벌 인재 육성법 리더십 편 저자 김성호 출판일 2022년 10월 6일 저자 소개 저자 김성호 회계세무사 경영 컨설턴트 실전 리더스쿨의 대표이자 턴어라운드 전문가, 기업회계 전문가, 경영 컨설턴트, 작가, 강사, 비즈니스 코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경영학과 회계학을 전공하고 에릭슨, 엔터 등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법인 CFO를 역임한 후 이랜드그룹 유럽법인에 합류하여 유럽지역 CFO와 유럽법인장으로 활약했다. 이탈리아와 영국에서 9년간 머물며 5개의 패션 기업을 경영했고 그중 코치넬레크스노아스, 에와 수토만텔라시스 돌 만도라스는 유럽권을 넘어 한국과 중국의 사업을 런칭시켰다. 국내로 돌아온 후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경영 현장에서의 경험을 정리한 돌파하는 기업들과 나도 나를 믿지 못했다 쉽게 배워 크게 쓰는 재무제표를 집필했다. 지금도 비즈니스 현장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경영 전반에 관한 강의와 코칭을 하며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책 속에 웹툰에 글이 들어가 있는 구성이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 읽으면서도 좋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리더라는 위치에서 어려움을 겪어보았는가? 회사에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가? 바야흐로 성과의 시대다. 리더로서의 자질을 필요로 하는 시대이자 부서원을 이끌어 업무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시대다. 하지만 유능한 리더도 있지만 무능한 리더도 있다. 유능한 리더 아래에서는 부서원 모두가 뭉쳐 성과를 달성할 확률이 높지만 무능한 리더 슬하에서 성과를 달성하기는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 틀림없다. 즉 사내에서 부서원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유능한 리더이자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유능한 리더는 아무나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 있고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인사이트가 있다. 모두가 유능한 리더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일일 것이 틀림없다. 저자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리더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부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제시하여 리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부서원이라면 미래에 어떠한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또한 리더뿐만 아니라 회사에 다니면서 필요한 면을 제시하고 회사 측에서도 갖추어야 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시하여 회사 리더 사원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에게 요구치가 높다고 생각하는가? 가우스전자 리더십 편을 읽은 후 그것이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구보다 유능하고 훌륭한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당신이 커리어의 주인이다. 소통의 2가지 모습, 경청과 반응. 정보와 경험이 흐르게 하라. 벤치마킹, 성공의 결과보다 이유와 과정을 카피하라. 자신이라는 브랜드를 키워라. 관계의 울타리에 갇혀 살지 말라. 리더들은 사일로 현상이 보이면 단호하게 싹을 도려내야 합니다. 리더부터 사일로 현상의 위험을 인지하고 기업 내에 원활한 소통을 만들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코 사일로 현상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기업의 소유권을 가진 주인이 아닐지 몰라도 당신 삶과 당신의 커리어에 있어서는 주인입니다. 누구라도 당신의 삶과 커리어를 침해하는 존재가 있다면 당신은 삶의 주인으로서 단호히 그런 행위로부터 당신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관점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관점과 주관이 약한 사람일수록 무조건적인 모방을 일삼게 됩니다. 나의 관점이 없는 맹목적인 복종이나 추종은 부활을 망치고 리더를 망가뜨립니다. 이는 결국 기업도 망가지게 되는 길입니다. 생각 없이 반복하는 추종에서 권위주의는 더 고착화됩니다. 기업 내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싶다면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직원들이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 회사 안에서 무엇을 보고 왜 그런 것을 느끼는지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리더는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자신을 빛나도록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리더의 진짜 역할은 구성원 중에서 원석을 발굴하고 세공하여 빛나는 보석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리더의 솔선수범은 구성원 육성의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더는 약점을 강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인지는 정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에 bia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편견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견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있기에 자기 눈에 일단 약점으로 인식이 되면 반대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약점은 약점일 뿐 강점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 사람의 약점을 강점으로 인식하고 그 사람의 그런 면모를 통해 높은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기업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자신이 가진 본인의 독특성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습관처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비교하며 남의 결과물을 베끼는 행동의 이면에는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 그리고 나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요? 단기적이고 유동적인 것에 현혹되지 말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것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실력을 개발하는 것이며 유능하고 열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성과와 함께 가야만 합니다. 사람을 키우려거든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대신해주는 것이 팔로워를 위하는 행동이 아님을 리더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끼는 사람일수록 그가 어린아이로 남아있도록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른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육성이라고 부르며 리더의 사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육성입니다. 리더의 육성 방법은 사람을 관찰하고 평가해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성장의 기회를 얻은 사람은 계획, 실행,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 자신이 받은 기회에 대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리더는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야 하지만 동시에 미래의 결과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리더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지금의 결과만이 아니라 미래의 결과까지 이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리더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균형 잡힌 안목을 가져야 하며 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자네들이 힘을 모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가게. 그 결정들이 모이고 모여서 10년, 20년 후 새로운 후배들의 삶의 터전이 될 거라는 것을 명심하게. 두려워하되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결정을 내리는 리더가 되게. 이상으로 독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